와, 여기가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제공해주는 스튜디오랑 편집실인데 진짜 너무 좋아. 이제는 진짜 다들 컨텐츠를 하는 시대가 왔나 봐. 학교에서 이런 장비들도 지원해주네. 마이크는 있어 보이지만 사실 필요 없고 여기 있으면 작동이 잘 되는 거겠지? 그래도 이거 있어. 좋아 보이니까. 자, 2025년 10월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왔으니까 다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연기에 대해 같이 얘기해 볼까 해. 우선 이 유튜브의 취지는 연기 공부하는 친구들 혹은 배우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싶어. 그리고 비싼 돈 내고 유학하지 마. 그리고 그냥 나한테 배워서 다 가져가. 내가 영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연기 공부를 꽤나 오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연기가 아직 뭔지 이리저리 체계가 잡히지 않았거든? 예를 들어 메소드 연기가 뭔지 알았지만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메소드 연기가 뭐야? 라고 물으면 그러기도 했었고, 심지어 오디션을 보는데 캐스팅이 안 되니까 내 연기가 뭐 안 좋은가? 이렇게 확신이 안 서는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또 훈련도 하고 싶은데 나한테 맞는 테크닉은 뭐지? 이러한 고민도 생기면서 그냥 고민투성이었어. 그래서 이제 작년에 34살에 적지 않은 나이로 이제 유학을 간 것 같아. 내가 간 학교는 The Royal Central School of Speech and Drama라는 학교야. 너무 길어. 그래서 간단하게 줄여서 여기에서는 로얄 센트럴이라고만 할게. 그리고 내가 공부하러 간 전공은 Actor Training and Coaching이야. 액팅 선생님으로서 훈련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연기과로 가려다가 내가 이 전공에 매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매주 각기 다른 테크닉을 배우고 그걸 내가 훈련하고 또 내가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쳐보는 것까지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수님하고 이제 줌 미팅을 했었는데 결국 1년 동안 대충 30가지의 테크닉을 배운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것에 이제 엄청난 매력을 느껴서 그 과로 바로 공부를 하러 간 거지. 자, 이제 슬슬 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그러다가 내가 학교에 가서 처음 배운 건 연기 테크닉의 큰 그림, 비유하자면 세계 지도처럼 큰 지도를 펼쳐놓은 다음에 대한민국을 찾는 거지. 우리가 만약 세계 지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스페인은 여기에 있고 네덜란드 있고 덴마크 여기 있고 아프리카 있고 이렇게 배운 다음에 대한민국을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근데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자, 세계는 6대륙으로 나뉘어져 있고 아시아 대륙은 여기 있고 동북아시아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기에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나한테 연기도 좀 마찬가지였어. 그렇게 연기 테크닉의 큰 세계 지도를 보여주니까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고 내가 이래서 이런 걸 배운 거구나. 나한테는 뭐가 더 필요하겠다. 이러한 걸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됐지. 결국 어떻게 보면 연기 테크닉의 세계 지도, 계보를 배운 게 첫 단계였어. 근데 내가 사실 학교에서 배운 방식은 학생들 모두가 모여가지고 각자 아는 테크닉을 적고 그리고 팀을 나누어서 각자의 세계 지도를 만들어 보는 거였거든. 근데 유튜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먼저 그냥 지연이 생각으로 간단하게 큰 1차 부류를 말해볼게. 처음에 역사적 계보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서 이 세계 지도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훈련 방식. 어떻게 훈련하는지 뭐 신체 훈련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심리 훈련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신체 심리 훈련을 할 건지 혹은 즉흥 연기를 훈련할 건지에 대한 훈련 방식. 세 번째는 이론적 지향이야. 각각의 실천가들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연기에 접근했는지에 따라서도 이 세계 지도를 나눌 수가 있어. 갑자기 또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오늘은 내가 디테일한 세계 지도를 보여주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우리가 각자 만들어낼 세계 지도가 다 다를 거라고 믿어. 그렇지만 첫 번째, 오늘 소개해줄 지도는 메소드 연기야. 메소드 대륙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 자, 메소드 연기. 내가 배우 친구들하고 연기 스터디를 하면서 연기에 관련된 아무 단어나 던져보라라고 한다면 무조건 나오는 단어가 메소드 연기,
감정 연기 이런 거였어. 자, 그럼 메소드 연기. 그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스타니슬랍스키부터 알아야 돼. 스타니슬랍스키. 맞아. 어려워.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난 스타니슬랍스키의 책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성경책 같아. 뭔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뭐 당연한 연기에 대한 당연한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또 두껍고 이런 거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책을 바로 읽지는 않잖아. 나 그리고 약간 필독서니까 좀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 나한테 스타니슬랍스키의 세 권, 배우 수업, 성격 구축, 역할 창조. 나는 이 세 권을 진득하게 읽은 게 작년 34살이 되어서 처음이야. 나 솔직하게 고백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않아도 돼. 그냥 나중에 읽어도 될 것 같아. 난 이제 간단하게 소개시켜 줄게. 자, 그럼 스타니슬랍스키는 왜 이렇게 유명한 걸까? 그 이유는 그가 연기에 대해 처음으로 글을 쓴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 전에도 연기에 대해 고민한 사람은 많았지만 이렇게 배우 훈련법이나 실제 일지, 경험을 기록한 것은 스타니슬랍스키가 처음이거든. 우리 다 스타니슬랍스키가 배우인 거 알고 있지? 스타니슬랍스키가 연기 일지를 쓴 게 지금 바로 우리가 읽는 그 책 배우 수업, 성격 구축, 역할 창조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연기 일지 잘 써야 돼. 그거 나중에 책으로 낼 수 있을지도 몰라. 자, 스타니슬랍스키도 원래 배우였어. 나중엔 그가 1898년도에 모스크바의 예술극장을 만들어. 이 예술극장은 왜 유명해졌게? 바로 체홉의 작품을 올리면서 유명해졌어.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톤 체홉이야. 갈매기, 벚꽃동산, 바냐 아저씨, 세자매의 그 작품, 그 작가 안톤 체홉. 체홉은 사실 초연 갈매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망해가지고 다시는 희곡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할 정도였대. 근데 이제 스타니슬랍스키가 나 이제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1898년에 다시 올리겠다고 한 거야. 이거는 썰인데 그때 체홉이 너무 떨려가지고 극장에 들어오지도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 이제 관객의 반응을 처음 봤었는데 관객들이 다 가만히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그게 무서워서 이제 도망갔었던 거지. 근데 어떻게 돼? 갈매기는 대박이 났지? 왜일까? 바로 스타니슬랍스키의 사실주의 연기가 완전히 이 체홉의 작품하고 잘 맞는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스타 배우 중심 체계였대. 그러니까 사랑해를 할 때도 사랑해 막 이렇게 막 크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사랑할 때 이렇게 연기 안 하는 거 맞지? 우리 이제 사랑하면 눈으로 하거나 혹은 입으로 뭔가 다른 표현 방식들을 쓴단 말이야. 야, 이게 연기 맞나? 아무튼 그치? 근데 근데 그 연기가 그 사람들한테 엄청 신선했던 거야. 사람들이 열광을 해.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이 사실주의 연기로 스타니슬랍스키는 큰 성공을 거두고 드디어 1920년대에 스타니슬랍스키랑 자기가 만든 모스크바 예술극장이 미국으로 순회 공연을 가. 이때 스타니슬랍스키의 제자, 자세한 이름은 여기 밑에다가 다려둘게. 이거 다 알 필요 없거든. 어쨌든 그 사람들이 미국에 남아서 아메리칸 실험극장이라는 거를 설립하고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을 가르쳐.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러시아 친구들이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이름 영어로 뭐야? 아메리칸이지? 그리고 자기네들 방법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실험이지? 그러니까 결국 미국 실험극장, 아메리칸 실험극장을 만든 거지. 오! 외우기 너무 간단해. 자,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자. 스타니슬랍스키 인 포커스 이 책에 의하면 정확하게 이러한 문장이 나와. 스타니슬랍스키는 젊은 미국인들에게 모스크바 예술극장을 본바드라고 자극을 주었다. 와, 본바드라고 했대. 맞아. 본바드라고 한 거야. 근데 이때 감동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메소드 연기의 창시자 리 스트라스버그야.
그리고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스텔라 애들러였지. 다시 정리해볼게. 결국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을 배워서 미국에 알려진 게 메소드 연기인 거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자, 아메리칸 실험 극장에서 리 스트라스버그랑 스텔라 애들러가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을 배웠잖아? 그치? 근데 리 스트라스버그가 자기가 배운 걸 너무 멀리 알리고 싶은 거야. 널리 알리고 싶은 거야. 마치 이 유튜브 채널처럼. 그래서 자기의 극단을 만들어. 그 극단 이름이 그룹 시어터 이거고 바로 여기에서 메소드 연기가 나오게 돼. 잠깐 멈출게. 리 스트라스버그가 그룹 시어터를 만들었다고 했어. 이때 창립자가 3명이 있거든. 밑에다가 더 자세한 건 적어둘게. 해럴드 크루먼, 셰릴 크로포드, 그리고 리 스트라스버그야. 그리고 이때 초기 멤버로 참여한 사람이 바로 스텔라 애들러, 그리고 샌포드 마이즈너인 거고. 자, 그럼 메소드 액팅이 정확하게 뭐냐? 그룹 시어터의 창시자 클루먼의 표현에 따르면 메소드 연기는 배우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자 배우가 배역을 준비하고 표현할 때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알았어. 기술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저는 메소드 연기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기술 연기? 혹은 배우를 훈련시키는 방법 연기? 그러니까 결국 메소드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 외국에 나가도 저 메소드 연기 하고 싶어요 이러는 사람은 사실 없어. 사실 메소드가 기술이라는 뜻이잖아. 결국 메소드 연기라는 건 연기자 훈련의 방법론인 거지. 우리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 자, 멈출게 이제. 그 대단한 그룹 시어터에서 메소드 연기라는 게 나왔는데 그 극단 10년 만에 없어지게 돼. 왜? 리 스트라스버그랑 스텔라 애들러가 싸웠거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 자, 오늘의 키포인트. 모든 연기는 스타니슬랍스키부터 나왔다. 그리고 메소드 연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기술일 뿐이다. 안녕!